자,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이 글쎄 한 몇 차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차시까지 했으니까 7차시가 됐네요. 벌써 어느덧. 온라인으로 수업한 지 7차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좀 수월하게 했죠,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문제 푸는 거였잖아. 에? 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내준 한 6문제였죠? 네, 주관식 2개, 객관식 4개.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는 좀 짧게 끝났을 거야, 그지? 지난 시간까지 1-2 단원이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1-2 지구의 역사 파트가 됩니다. 첫 번째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수업에 한번 임해 볼게요. 자, 학습 목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지층의 형성 과정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퇴적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퇴적암. 퇴적암. 우리 지난 시간에 화성암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퇴적암 속에 포함되어 있는 퇴적 구조, 퇴적 구조를 이용해서 그 퇴적암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예요. 뭐 등장하는 핵심 용어로는 속성작용, 이거 아마 처음 등장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낯선 용어죠, 그죠? 이제 한번 수업을 하면서 알아봅시다. 쇠설성 퇴적암,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아마 이런 것들은 들어봤을걸? 그죠?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같은 것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퇴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 X표로 가려버렸네. 얘를 밑으로 내릴게요. 얘를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 자, 내려서 닫고. 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39페이지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퇴적암의 생성 과정과 종류. 자, 퇴적암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미리 밑줄을 쳐놨지.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이에요. 그럼 퇴적물이라는 게 뭐냐?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 있지, 암석, 돌덩이가 풍화나 침식 작용을 거쳐서, 풍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이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을 말해요. 분해되는 현상, 부서지는 현상. 이런 것을 이제 풍화라고 하고, 침식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람이나 물에서 깎이는 거야. 깎여서 없어지는 것을 침식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깎이면 이 암석이 어떻게 되겠어? 작은 가루들이 돼요. 그 가루들을 쇠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쇠설물. 쇠설물. 이 쇠설물들이 차곡차곡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퇴적물. 퇴적물. 뭔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약을 하면 암석이 부서지거나 깨져서 작은 가루들이 되고 그 가루들이 쌓여서 형성된 게 퇴적물. 퇴적물. 그 퇴적물들이 이제 굳어진 게 퇴적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러한 그 퇴적물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주로 쌓이느냐면 해저나 호수에서 주로 쌓여요. 해저, 호수, 공통점이 뭐지? 물속이라는 거야, 물속. 그렇죠. 이러한 퇴적물들은 주로 물속에서 쌓입니다. 그러니까 퇴적암들은 대부분이 다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속에서. 뭐 육상 환경에서 뭐 되기도 한다 그랬는데 육상 환경에서 되는 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육지 위에서는 뭐가 불어? 바람. 바람 때문에 퇴적물들이 쌓였다가도 바람에 날려가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퇴적물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야 퇴적암이 되는 건데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바람이나 이런 대기 활동들이. 그래서 주로 퇴적물이 쌓이는 퇴적 작용은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1, 2, 3, 4 이 네 가지 과정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풍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고요. 잘게 부서지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침식 운반돼요. 그래서 퇴적물이 이동을 해서 이제 한 군데로 어디로 얘네들이 여기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데 육진이 있으면 안 돼. 얼로 물속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호수라든가 이 바닷속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퇴적 쌓이는 거죠. 쌓인 다음에 이제 이게 굳어져야 암석이 되는 거야.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아까 속성작용 얘기했었지, 그지? 뭐라고 얘기했죠?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굳어지는 작용을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자, 속성작용에는요. 자, 속성작용에는요. 자, 자, 요거 필기해 놓으세요. 요 자리에다가 자, 속성작용은 일단 퇴적 쌓여야 돼. 쌓이고 다짐작용이 이렇게 다져진다, 이게 눌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압축을 받아서 이렇게 다져지는 거야. 다짐작용. 그 다음에 교결작용.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해요. 시멘트화 작용. 아, 좀 적어줘 볼까? 이거는 다른 말로 괄호, 아이고야, 밑에 적었네. 요 교결작용 옆에다가 적는 거예요. 교결작용은 다른 말로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불러요.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들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 시멘트가 뭐야? 시멘트가. 어, 그치. 건설 현장, 건축 재료로 쓰이는 거잖아요. 뭐야?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음, 접착제 역할. 바로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입자를 붙여주는 작용을 교결작용이라고 해요.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일단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퇴적암이 되느냐? 일단은 퇴적돼야 돼, 그죠? 쌓였어. 자, 쌓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뭐야? 눌리는 거죠. 위에 위에 쌓인 퇴적물들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게 이렇게 눌리는 거야. 압축을 받는 거야. 그럼 어때?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치밀해지죠? 이것을 다짐작용이라고 한다. 그림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쌓였어. 이제 퇴적됐어. 자, 위에 이제 새로운 퇴적물이 더 쌓여.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 힘이 눌리겠죠? 눌리면서 입자와 입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치밀하고 가까워지죠. 그죠? 이걸 다짐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왜 뭐 다져진다, 다진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꾹꾹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는 거를 다진다라고 하잖아. 바로 그거예요. 자, 다짐작용.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 지하수 속에 녹아있는 규질이나 석회물질, 산화철 같은 성분들이 이 공극들에 이렇게 스며들어. 근데 얘네들은요, 좀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입자와 입자들을, 그렇죠, 붙여주는 거예요. 입자들이 서로 붙게 하는 거야. 그것을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교결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뭐야? 지하수 속에 녹아있는 규질물이나 석회물질, 산화철 등이 교결작용에 이용이 된다. 바로 이 속성작용은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즉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다음. 어이구, 무슨 마음이 급했다, 그지? 벌써 페이지를 넘기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속성작용을 거쳐서 형성된 퇴적암을 또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퇴적암은 우리 왜 앞에서 화성암도 분류했었잖아. 뭐 염기성암, 뭐 산성암 이런 식으로 분류했잖아요. 그죠? 뭐 심성암, 뭐 화산암 이렇게 분류했듯이 퇴적암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 퇴적암은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쌓인 물질들의 기원이 뭐냐, 입자의 크기가 어떻냐, 뭐 화학 성분이 어떻냐에 따라서 자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쇠설성 퇴적암은 뭐냐면요. 자, 풍화 침식 작용으로 생성된 입자들이 운반되어 쌓이거나 화산 분출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그것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쇠설성의 쇠자가 가루 쇠자야. 한자라면 가루. 그러니까 이제 암석들이 그 잘게 부서진 가루란 뜻이지, 그지? 응? 응. 그런 가루들이 쌓여서 형성된 거. 풍화 침식작용을 받으면 암석이 뭐 한다 그랬어? 잘게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잘게 부서진 가루들이나 아니면 화산이 분출해. 화산이 분출하면 뭐 용암도 나오고 화산가스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 화산 분출물이 나오죠. 이것도 흙먼지 가루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암석의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작은 입자들 또는 화산 분출물로 형성된 작은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 쇠설성 퇴적암의 예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여감, 사암, 쉐일, 응회암이 있어요. 여감은 뭐냐? 여감은 자갈들 있죠, 자갈. 그러니까는 풍화되긴 됐는데 좀 입자들이 좀 큰 거야. 부서지긴 부서졌는데 입자들이 좀 커. 자갈, 여러분 다 알죠? 자갈. 자갈들이 모여서 형성된 암석이 여감이에요. 그림 보세요. 여기 자갈들이 여기 돌덩이들 입자들이 크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암염 사진을 보세요. 여기 이런 것, 예, 암염이란다. 여감, 여감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입자들이 커. 자갈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쇠설성 퇴적암. 사암은 뭐냐? 모래. 사암 보세요. 그보다 훨씬 입자가 작아. 모래 아시죠? 모래. 모래처럼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사암. 다음에 쉐일은 뭐냐면 쉐일. 사암보다 더 입자가 작아. 사암보다 더 입자가 작아. 점토질. 자, 여러분들 진흙 떠올리면 돼. 진흙. 입자가 아주 고운 거. 점토질. 그게 쉐일. 응해암은 화산재. 화산 분출물 중에서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이 응해암입니다. 자, 이렇게 여감, 응해암, 사암, 쉐일, 네, 이런 것들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학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은 물속에 녹아있던, 그러니까 화학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일단 화학 작용이 일어나려면 일단 그 물질들이 녹아야 되거든.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던 뭐 규질물이나 뭐 석회질이나 산화철이나 염분, 이러한 것들이 침전되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물이 증발되고 남은 잔류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런 식으로 형성된 것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퇴적암. 자, 이러한 그 화학적 퇴적암에는 석회암, 처트, 암염, 석고가 있어요. 석회암, 처트, 암염, 석고. 자, 석회암은 CaCO3, 예, 탄산칼슘, 탄산칼슘이 주된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Ca와 칼슘과 탄산 이온이 서로 화학 결합을 일으키는 거지. 처트는 아까 여기 규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규질. 아까 이거 빠뜨렸네. 자, 그래서 석회암은 요 석회물질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형성된 화학적 퇴적암이고, 처트는 요 규질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규질 물질은 SiO2, Si 규소와 O 산소, 그래서 이산화규소라고
규소라고 하죠. 이산화규소와 같은 화학 성분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형성된 것이 처트 규질물들. 다음에 암염은 요 염분 있잖아요, 염분, 그죠? 염분 중에서 물이 증발해서 날아간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소금기만 남잖아요, 그죠? 그 소금암이에요, 소금암. 음, 소금암. 음.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서 형성된 거. 그게 암염이고요. 암염. 자, 석고. 자, 석고는 자, 선생님 요거 자료 하나를 준비해 놨어요. 석고. 마치 이렇게 수정처럼 생겼어. 음. 그죠? 투명하죠, 그죠? 얘는 수화, 자, 황산염 광물이에요. 황산염 광물. 그러니까 CaSO4, 황산 칼슘이죠, 그죠? 황산 칼슘. 자, 이렇게 물속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거나 증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퇴적암. 그 예로는 석회암, 처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암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화학 결합을 일으킨 거고, 처트는 규질 물질이 화학 결합을 일으킨 거고, 암염은 염분이 포함된 물질 중에서 이제 물이 날아간 거고, 석고는 아까 뭐였죠? 황산, 그죠? 황산 칼슘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형성된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세 번째는 유기적 퇴적암이 있어요. 유기적 퇴적암. 자,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체의 유해나 골격이 땅속에 쌓여서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생물체의 유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땅속에 쌓여가지고 이제 탄화되어 형성된 것이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석탄. 그럼 석탄이 바로 대표적인 유기적 퇴적암이에요. 그 식물이나 그죠? 어떤 동물이나 이런 사체의 유해들이 대규모로 땅 속에 묻혀서 이제 유기 물질들이 암석화되는 것이. 그게 석탄. 석회암은 석회암 처트는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뭐에서 나왔었지? 이 화학적 퇴적암에 나왔었지, 그죠? 여기 있었잖아요, 석회암 처트. 자, 석회암과 처트는 화학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유기적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음. 자, 이 석회암에 아까 석회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음. 이 석회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조개 껍질 같은 거예요. 산호,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은 석회 물질을 몸속에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땅속에 묻히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음. 처트는 아까 뭐라 했지? 규질이라고 했지? 규질. 자, 규질물을 몸속에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글쎄 지금 뭐 생명체라고 하기엔 뭐한데, 여러분들 플랑크톤 아시죠? 플랑크톤. 그죠? 물고기들의 먹이 되는 거 플랑크톤. 자, 플랑크톤 중에 식물성 플랑크톤 중에 이제 규질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땅속에 묻혀서 형성되면 처트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유기적 퇴적암이 되는 거지. 그죠? 음. 그러니까 요 석회암과 처트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자, 여기 그 퇴적암의 종류들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는 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해놓으세요.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래 놓고,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쌓여서 형성된 거냐. 여감하면 뭐 자갈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쉐일, 점토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고, 사암하고 쉐일은 가루들이 쌓인 쇠설성이구나. 그죠? 석회암은 화학적이구나. 석탄은 뭐 유기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1페이지. 자, 이래서 이제 퇴적함은 끝나요. 퇴적함은 끝내고, 이번에는 퇴적 구조. 퇴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 그랬어. 퇴적 당시의 환경. 왜냐? 퇴적 당시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러한 퇴적 구조가 발견돼? 아, 그럼 과거에 이 퇴적물이 쌓일 때는 환경이 어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우리가 이제 퇴적 구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층리야, 층리. 층리는 뭐 퇴적 구조, 뭐 퇴적 지형에서 아주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죠. 여기 사진 보세요. 여기서 층리가 뭐냐면 퇴적물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상구조야. 층상구조. 층상구조.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쭉쭉쭉 줄무늬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층리예요. 층상구조. 차곡차곡 쌓인 구조. 어때? 수평으로 쌓였죠? 예, 수평으로 나란하게. 나란하게. 얘들이 뭐야? 쇄설물들이나 이런 뭐 화학적 작용이나 유기물들이 쌓여서 형성된 거잖아요. 쌓여서. 쌓여서. 쌓이는 거는 지표면과 이렇게 나란할 수밖에 없죠. 예, 따라서 층리는 수평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지. 수평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층리라고 하는 것은 퇴적암이나 퇴적 구조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건 뭐 거의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그러면 좀 더 특징적인 퇴적 구조를 알아보자 이거야. 왜냐면 이거 모든 퇴적 구조나 퇴적암에 다 나타나는 거니까 이 층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당시의 퇴적 환경이 어땠다라고 유추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 좀 독특해야지. 응? 그래서 특징적인 퇴적 구조. 자, 네 가지입니다.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네. 요 네 가지가 바로 퇴적 구조예요. 퇴적 구조. 퇴적 구조. 자, 한번 자, 볼게요. 사층리는 자, 일단 모양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줄무늬 있는 게 이게 아까 층리라 그랬잖아. 층리인데 층리가 어때? 수평이 아니야. 아니야. 층리가 어떻게 돼 있어? 경사져 있죠? 경사져 있죠? 그래서 사층리야. 층리가 기울어져 있다. 경사져 있다. 사층리. 점이층리는 뭐냐면 점이층리. 자, 아래쪽에 입자들이 커요. 아래쪽에 그 퇴적 입자들이 크고 위로 갈수록 점점 퇴적 입자들이 작아져. 이게 점이층리예요. 쌤이 지금 뭐라 했어? 점진적으로 입자들이 작아져요. 점이층리. 자, 세 번째는 자, 연흔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보세요.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물결 자국이 나타나 있는 게 이게 연흔이에요. 연흔. 음, 이것은 지금 이제 연흔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이제 단면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할게요. 찰랑찰랑찰랑 물결 모양이 나타나 있는 게 이게 연흔이에요. 건열은 여긴 지금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얀색으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무늬들이 이루어져 있잖아. 이게 뭐냐면 땅바닥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논바닥 이 가뭄 들면 땅바닥이 쩍쩍쩍 갈라지잖아. 그것처럼 굳어진 게 건열이에요.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건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모습을. 이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다가 적으세요. 선생님 화면을 좀 잠깐 멈추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빨간색 부분만 적으시면 되지 많지? 자, 사층리는 사진 밑에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사층리는 뭐라고 적을까? 층리들이 그렇지. 층리가 기울어져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적으면 될 것 같아. 층리가 기울어져 나타난다. 그게 사층리예요. 점이층리는 뭐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고 연운도 그렇고요.
건열은 그렇지. 가뭄 들 때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퇴적암의 표면에 갈라진 틈을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정지시키시고요. 교과서에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선생님은 이제 닫고 다음 진도 나갈게요. 자, 음, 자, 다음 진도 나갈게요. 다음 페이지. 42쪽에, 아까 그 그림으로 설명했던 그 네 가지 퇴적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사층리는 아까 필기했죠, 그죠? 자, 층리긴 층리인데 어떤 층리다? 어, 층리면이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요. 비스듬히 기울어진 구조를 보이는 게 사층리다. 사층리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층리는 뭘 알려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야. 모양도 중요하지만, 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이나 바람이 흘러간 방향을 알 수 있어. 물이나 바람이 흘러간 방향을 알 수 있어. 음. 자, 그거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탈져 있는 이런 뭐 구릉처럼 생긴 지역이죠. 여기에 이렇게 뭐 물이 흘러가거나 바람이 흘러가면 퇴적물들이 같이 온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경사져서 쌓이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면을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자, 물이나 바람은 어느 쪽으로 흘러갔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갔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갔죠? 그죠? 즉, 자, 경사져 있는 쪽으로 물이 흐른 겁니다. 음. 자, 사층리에서 물이나 바람이 흘러간 방향은 경사져 있는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나 바람이 흘러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점이층리는 자,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예요.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예요. 자, 이것은 자,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지, 그지? 여기 좀 살짝 이 위쯤에도 적어야 돼. 아니면 여기다 점이층리에다가 적던가. 점이층리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제 얘네들이 퇴적물들이 이렇게 뭐 흘러가거나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크고 무거운 게 먼저 가라앉고 작고 가벼운 게 나중에 가라앉는다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입자가 크고 위쪽에 있는 게 입자가 작은 거예요. 점이층리예요. 음. 자, 다음 세 번째 연흔. 자, 연흔은 뭐라 했지? 아까 이렇게 물결 모양 자국이라고 했죠? 물결 모양 자국. 자, 요 모습이 바로 그 단면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요거는 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뾰족뾰족해가 이렇게 물결 모양 생겼죠, 그죠? 뾰족뾰족한 이렇게 물결 모양, 뾰족뾰족한 물결 모양. 그것을 연운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왜 바람에 의해서 뭐 바다나 호수나 이렇게 물결이 생기잖아. 그 물결의 모양이 그대로 바닥까지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해저 바닥에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뾰족뾰족한 모양이 이게 굳어져서 형성된 게 연운이에요. 그러려면 봐봐. 이게 수심이 깊으면은 여기에서 생기는 이 물결의 자국이 여기까지 도달할까 안 날까? 안 해요. 못 해요. 음. 즉 물결 모양이 이 바닥면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뾰족뾰족한 지형을 형성하려면 수심이 얕아야 돼. 그래서 얘는요 수심이 얕은 물입니다. 자, 여기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 있죠, 그죠? 수심이 얕은 물, 수심이 얕은 물이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건열 갈게요. 건열. 자, 건열 보세요. 이거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갈라진 모습인데 이거의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자, 뭐 증발이 많이 일어나 기후가 건조해. 그럼 어떻게 돼? 땅바닥이 갈라지죠. 근데 갈라지는데 이러려면
좀 진흙 같은 구조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로 덮여 있던 사막이야. 거기가 아무리 건조하다고 땅바닥에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그죠? 습한, 그죠? 습하고 입자가 작은 진흙으로 덮여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진흙으로 덮여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건열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건열은 자 점토질이 진흙이거든요. 그죠?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건열이다 이거죠. 자, 요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바로 네 가지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그죠? 자, 아까 그 모양은 그죠? 여기 있는 모양들 그리고 앞에 요 사진으로 나와 있던 이러한 모양들 뭐가 뭐 시험 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별할 때 모양을 보면 아 이게 사층리다 점이층리다 연운이다 건열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느냐 사층리는 이렇게 물이나 바람이 이렇게 불었던 환경이다. 점이층리는 좀 수심이 깊은 환경이다. 그죠? 연우는 반대로 수심이 얕은 물 환경이었다. 건열은 어때?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는 건조한 환경이었다. 이러한 그 생성 당시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줘요.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더 또 뭐냐? 지층의 상하 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설명할게. 아래쪽에 입자가 작고 위쪽에 입자가 커요. 그럼 이건 뭐야? 상하가 뒤집혔다는 거지? 지층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코널도 마찬가지. 이게 거꾸로 돼 있어. 홈페인 게 이거와 반대야. 지층이 뒤집혔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층의 상하 관계를 밝히는데 또 역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번 시간. 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퇴적 지형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먼저 우리 인천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화성시. 경기도 화성에 가면 시화호가 있는데 그 시화호는요. 자, 대표적인 공룡 화석 발굴지예요. 여기는. 가면 공룡 알 화석, 뭐 공룡 뼈 화석들이 이렇게 발견돼요. 어. 그 시대가 언제겠어요? 중생대. 그쵸? 자, 시화호는 중생대 지층이고요. 여감이나 사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감이나 사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 자, 강원도 태백에 가면 이제 구문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돼, 삼엽충, 대표적인 고생대 표준 화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생대 지역이고요. 여기는 주로 석회암 지층입니다. 석회암 지층. 석회암이 주로 퇴적되어 있는 지형이에요. 다음에 자 여기 3번 여기 이제 전라북도네요. 그죠? 서해안 전라북도 서해안에 가면 이게 채석강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주 그 퇴적 지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정말 이게 절경이지 아주 아름답습니다. 층리들의 모습이 아주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곳이야. 여기도 역시 중생대, 중생대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고요. 네 번째, 자, 제주도에 가면, 자, 제주도 하면 여러분들 현무암만 떠올리는데, 제주도에도 대표적인 퇴적암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수월봉, 제주도 수월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여기는,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다 이게 층리야, 층리. 층리. 확대로 한번 볼까? 보세요. 이게 다 층리예요, 층리. 쫙. 가로 방향으로 수평하게 쌓인 것들 보이죠? 그죠? 이것은 화산재.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거예요.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거예요. 화산재. 예. 다음. 자,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
자, 고성군 덕명리 해안에 가면,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다 공룡 발자국이에요.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그냥 천지에 깔렸습니다. 예, 시대가 언제? 중생대. 예, 중생대, 셰일, 진흙 같은 거는 퇴역된 지층이죠. 그죠? 음, 이러한, 음, 자,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물론 뭐 이 밖에도 많아요. 퇴적 지형은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지형들을 이렇게 이제 5개 정도를, 그죠? 해놨습니다. 당연히 뭐 학교 시험이니까 선생님이 수업한 데에서만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로, 자, 시화호. 자, 시대가 언제고 무슨 화물이 이루어져 있다. 자, 태백 구문소. 시대가 언제고 무슨 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채석강. 자, 시대가 언제고 무슨 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무슨 함이 없네. 그죠? 이게 시대. 예, 시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주도는 시대가 빠졌다. 제주도는 언제 생긴 거죠? 자, 적어 놓으세요. 신생대. 자, 제주도는 신생대입니다. 자, 시대는 신생대고요. 신생대.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제 화산재가 쌓여 형성됐으니까 뭐야? 응회암. 적어줄게요. 필기를 자 해놔야지 여기는. 자, 제주도 수월봉은 시대는 신생대고 암석은 화산재가 쌓인 거 뭐라 그랬지? 응회암, 응회암이다. 그죠? 응회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 해안가에 가면 이건 뭐라 할 수 있거든? 공룡 발자국. 그죠? 공룡 발자국이니까 시대가 언제야? 중생대, 그죠? 아무래도 이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으려면 좀 땅이 질어야 되지, 입자가 고와야 되지, 그죠? 쉐일층, 진흙, 진흙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쉐일층이 발견이 된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선생님하고, 그죠? 퇴저감, 퇴저감이 형성되는 과정, 퇴저감의 종류, 그리고 퇴적 구조,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 지형 5군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